악명 높은 한 교도소. 2064번. 이곳에 무려 15번째 잡혀온 조폭 두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 달도 안 돼 바로 출소할 준비를 하죠. 이에 죄수들은 두목님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두목님이 매번 석방되는 비결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변호사. 그러자 한 죄수는 1억을 입금하는데 저기 어르신. 영치금을 후하게 넣으셨다고요? 아닙니다. 혹시 부족하시면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 변호사를 찾는다고. 예. 기껏 정관이라고 수임료 두둑히 챙겨줬는데 이 꼴이지 뭡니까? 썩을 놈! 돈값도 못하는 놈을 고르셨구만. 듣기로는 어르신을 통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엄청난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집행유예 정도만 받아도. 그러자 두목님은 문제! 무죄예요? 무죄를 장담하는데 이거면 돼! 이거라면 뭔지. 짠! 그건 바로 전설로 내려오는 무패신화. 돈에 의해 돈을 위해 오직 돈으로만 움직이는 천재 변호사 고태림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세지도 못하겠네. 병풍을 아주 줄줄이 사탕으로 달고 다니셔? 하긴 본판이 별로니 화보 찍는데 인테리어라도 없으면 누가 쳐다나 보겠어. 등골 브레이커. 상대를 약올리는 독설은 기본. 많이 까불어도 오늘로 네 무패 기록도 쫑이니까. 나 있을 땐 안 그랬는데 BNG도 이제 막장인가 봐. 얼마나 선수가 없으면 그대 같은 퇴물을 내 상대로 출전시켰을까. 상대 변호사의 멘탈을 갈아버리는 기술은 가히 예술의 경지였죠. 이에 승소 가능성 0%인 재판도 번번이 승리해버립니다. 그러자 경쟁 로펌 BNG가 발칵 뒤집어지고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이 해도 이길 재판이었어. 그걸 쳐? 그걸 쳐! 그만 기분 푸세요. 결과 뻔한 재판 뒤지는 게 원래 개태 특기잖아요. BNG 로펌 방 대표는 괴테를 담글 생각뿐인데 괴테 그놈이 여기 나가고 우리 비엔지 두고 다들 뭐라고 수군대는지 알아? 알맹이 쏙 빠진 쭉정이래. 사실 두 사람 사이엔 깊은 인연이 있었으니 대표님이 그렇게 키우고 가르쳤는데 괴테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어요? 누가 해도 이기는 재판이었어. 꼭 이겨야 했다고. 증거를 보나 판례를 보나 배정된 판사 성형으로 보나 절대 질 수 없는 재판이었다고. 혹시 대표님이 처음부터 판을 짜신 거예요? 고르고 골랐지. 방 대표는 자신을 배신한 제자 괴테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대표님 이러시는 거 밖으로 알려지면 그땐 정말 비엔제 이름에 똥칠한다고요. 한 번이면 돼. 딱 한 번만. 그놈 지게 하면 된다고. 내가 만들었지만 불량품이라는 거 그거 세상에 보여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그리고 괴테에게 이를 갈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뭐? 인간이 왜 그래? 좀 제대로 당당하게 살자고. 그건 바로 괴테에게 매번 처참히 발리는 윤 변호사였어요. 괴테 그놈 내가 잡는다. 잡아서 비엔지를 구한 진정한 영웅이 되는 거지. 이어서 윤변은 누군가에게 수상한 지시를 내리는데 저번에 말했던 그 일 시작하지. 그러던 어느 날 괴테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글쎄 이유가 뭐냐고. 바로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습격을 당한 겁니다. 맞아도 이유는 알고 맞아야 할 거 아니야? 승률 100%의 전설이라 불리던 괴테. 돈 필요해? 아니 뭐 원한? 뭐 어떤 거야? 진짜 너무 많아서. 하지만 그만큼 원한을 산 사람도 많았죠. 폭행 사건? 그거야 그때 그 합의금으로. 진짜 많았구나. 바로 이때 그러나 그 순간 사무장이 극적으로 괴테를 구해내고 사무장님. 하지만 이때 괴한이 주랭랑을 칩니다.
이에 괴태는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데 1000만 배로 갚아줄 거야.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선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같이 있었던 종업원들 진술에 따르면 넌 피해자한테 심한 인격적 모독에 폭행까지 당하고 쫓겨났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취조를 받는 알바생 김병태. 저 진짜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김병태는 사장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결국 사장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거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그 결과 김병태는 무려 10년형에 처해지고 하필 담당 변호사는 첫 사건을 맡은 초짜 변호사 서재인이었는데 가뜩이나 시리에 빠진 서재인의 심기를 건드리는 자가 있었으니 이봐요 거기. 그건 바로 아나무인 괴태였습니다. 이거 안 보여요? 이어서 괴태의 촌철살인이 시작되고 딱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의견서니까 100% 패소 아닌가? 그건 그쪽이 상관할 바 아니고요. 암튼 뻔히 보이는데 왜 밟고 가냐고요. 여긴 엄연히 사람 단위라고 되어 있는 보행로. 도로교통법 68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쌓아놓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따발총처럼 쏟아지는 말들 앞에 서재인은 그저 어안이 벙벙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제시를. 역시 말로는 괴태를 이길 자가 없었죠. 미안해.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서재인이 이 사건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었으니 차라리 잘 된 건지도 몰라. 너 정말 이럴래? 너희 어머니 생각도 좀 해야지. 그렇습니다. 서재인과 김병태는 오랜 친구 사이였던 거예요. 김병태의 변호를 맡게 된 4학년 3반 서재인입니다. 김병태가 지각을 하게 된 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힘든 싸움이면 내가 무죄라는 거 믿어주는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야 결과가 어떻든 덜 억울할 거 아니야. 네가 거절하면 난 변호사 없이 재판할 거야. 결국 서재인은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고 네 선배님. 아이 저 지금 법원 앞인데. 무슨 일은요. 오랜만에 후배 밥 한번 사달라는 거죠. 너 서초동 바닥에 소문 다 났어. 항소심 그거 떼쓴다고 될 일 아니야. 선배 아니라 선배 하랩이라도 대한민국에 그거 맡아줄 변호사 없어. 뭐 개태라면 모를까. 절대 패소야. 괴태요? 그런 인간 있어. 암튼 헛수고 말고 포기해. 하지만 선배의 가망 없다는 말과 함께 괴태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그러자 서재인은 본격 괴태 뒷조사에 돌입합니다. 고태림 인간 아주 어마무 짜던데? 승률 100%. 100%? 한 번도 안 졌단 얘기지. 그리고 서재인은 괴태를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죠. 3년 전까지 BNG에서 제일 잘 나갔는데 무슨 일로 방대한 대표하고 대판 싸우고 독립했대. 이때 서재인이 괴태의 얼굴을 알아보고 저 인간이 괴태야? 딱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의견서니까. 네가 거절하면 난 변호사 없이 재판할 거야. 괴태는 터무니도 없는 수임료에 콧방귀를 뀌는데 500으로 항소심을 맡으라고? 아유 너무 웃었더니 배고프네. 그럼 얼마 들으면 되는데요? 25,000이요? 아니 5억. 억이요? 그 금액도 아주 싸게 해준 거야. 내가 맡으면 무조건 승소하지. 아 그치만 똑똑히 들어. 정의는 돈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라고 돈! 서재인은 시종일관 돈돈거리는 괴태에게 질려버리고 당신 같은 인간한테 의뢰할까 봐? 돈벌레 인간 말종 개불같은 사회야! 결국 서재인은 괴태를 포기하고 말아요. 거봐, 그 인간 무조건 돈이라고 했잖아. 큰 소리 떵떵 치고 나온 서재인은 곧바로 김병태의 고시원을 찾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50원도 아깝거든 그 인간한테. 야 일단 끊어봐. 이때 김병태의 가족 사진을 발견합니다. 엄마, 나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야. 참고 살았구나. 너도. 그 순간 서재인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데 미안하다. 너한테 맡기고 가서. 재인이한테 뭐라고 말해. 오빠가 말하고 가. 나 자신 없어. 서재인 또한 김병태와 같은 아픈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재인아, 조금만 참아. 아빠 금방 올게. 이에 서재인은 다시 괴태를 찾고 뭐야 너?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급기야 노예 계약을 자청합니다. 이거 제 상환 계약서예요. 계산해 보니까 제 생활비 빼면 한 18년 정도면 다 갚을 것 같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받겠지만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괴테 측에서 이 계약을 받아들이고 상환 유효를 좀 바꿔봤습니다. 읽어보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괴테가 내건 조건이 하나 있었으니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무소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네, 사채업자 소개해주고 저희는 일시불 상환. 서 변호사님은 그쪽에 채무를 갚으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15년간 괴테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라는 것.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항소기일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좋아요. 대신 저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번 사건 무죄 판결 아니면 모든 계약은 다 무효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결국 장장 15년의 노예 계약이 성사되죠. 하지만 계약 첫날부터 괴테는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선생님 때문에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잖아요. 집중 좀 하세요. 그럼 범행 시각에 어디서 뭘 했지? 아, 갑자기 비가 내려서요. 피한다고 버스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옆에 매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캔커피 하나 사 마셨다. 의뢰인한테 물었잖아. 커피를 샀다. 주인이 봤을 텐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유일하게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매점 사장은 김병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잠시 즐기고 있지. 얼마 남지 않은 구치소 생활을. 그런데 괴테는 왜인지 근자감만 가득한데 이건 뭐지? 항소 이유서입니다. 아니구나. 쓰레기. 보다가 내 눈이 다 썩겠어. 당장 쓰레기 봉투에 쳐넣어. 그러나 괴테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으니 첫째, 김병태 군의 미담을 모을 것. 아이고 명절 때면 신발이며 옷이며 사들고. 둘째, 담당 형사의 악평을 모을 것. 뭐라고? 아프다니까요. 싸가지 없는 자식. 이번에 운 좋게 풀려나지만 다음에 걸리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둔다. 셋째, 그것들을 기사로 작성해서 매스컴을 끌어들일 것. 그리고 괴테의 계획은 귀신같이 먹혀 들어가요. 김병태에 대한 여론이 동정론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무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김병태가 찾았던 매점을 찾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내 글쎄 모른다니까. 내 기억이 안 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런데 사장은 여전히 김병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날 비가 억수로 오길래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누가 사긴 샀어. 근데 도통 얼굴이 생각나야 말이지. 버스도 끊겼을 시각에 커피 하나 사서 저기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었다면 신경이 쓰이셨을 텐데. 이에 괴테는 전매 특허 가스라이팅에 들어갑니다. 박효성 씨의 증언으로 죄 없는 한 청년이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선생님만이 그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미 사장의 사생활 조사까지 마친 상황. 별거 중인 사모님과 따님도 이번 재판을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때 사실은요. 이 친구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봤다고 경찰한테 말했거든요. 네? 그때 혹시 경찰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당신이 착각한 거야. 드디어 대망의 항소심 당일. 괴테의 존재는 검사마저 긴장시키는 수준이었죠. 미련, 곰탱이, 꼴통, 쪼다, 개날라리 평소 피해자에게 이런 말들을 들어왔었죠. 검사는 그동안 김병태가 당했던 모욕들을 늘어놓고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전 피고인은 모든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셨죠. 김병태의 살해 동기가 확실하다는 것을 어필합니다. 반면에 괴테는 김병태가 해왔던 알바들을 읊기 시작하는데 PC방, 청소, 레스토랑, 주차 요원 등등 무려 23가지나 됩니다. 그중 피고인의 행동이 굼뜨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곳이 19곳, 인격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해고를 한 곳은 10곳입니다. 김병태에게 부당해고는 거의 일상 수준이었고 특별히 그 점주들을 모셨습니다. 일어나 주시죠. 그러나 이전 점주들은 모두 멀쩡히 살아있었죠. 수년간 이런 업주들을 상대해온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당한 모욕과 폭행 등은 전혀 특별하거나 새로울 것이 없으며 제 조사엔 피고인이 일한 22곳의 업주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므로 검찰 측이 제시한 살해 동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결국 승리의 저울은 괴테에게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검사님이요. 전 정말 무서웠거든요. 눈빛만 봐도 막 몸이 얼어붙을 것 같고. 근데 선생님 앞에서 그런 기운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 있죠? 저 지금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한편 괴테의 앙숙 BNG로 펌은 D장의 카드를 꺼내드는데요. 어서 오시게 강변.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이 남자는 강기석 변호사. 그래 그 상황은 대충 전해들었을 테고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나? 잠시만요. 괴테를 담그기 위해 특별 스카우트한 천재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태를 이기려면 어떻게 판을 짜냐고, 브라더. 판을 새로 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진행 중인데다 우리는 숟가락만 얹죠 뭐. 그런데 며칠 후 괴테가 법원에서 강변을 맞닥뜨리는데 강변입니다. 예, 맞죠 확실히. 사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인연이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강변은 괴테가 가장 아끼는 수제자였던 거예요. 돌아온 거야? 네, 이제 일해야죠. 하지만 이때 지금 저기 오시네요. 이번에 저랑 같이 일하게 된 로펌분들입니다. 괴테는 강변이 비엔지와 손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었던 제자의 배신에 괴테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제 곧 재판 시작입니다. 이어서 약속한 대로 매점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커피를 구매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재판장님, 새로운 증인을 신청합니다. 검사 측에서 예고에 없던 새로운 증인을 요청하는데 증인은 2018년 11월 15일 밤 11시 50분경 무얼 하고 계셨습니까? 그 서점에서 책 보다가 버스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옆 매점에서 커피를 사고 동생이 차로 마중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저분에게 사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자는 사건 당일 커피를 구매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제 블로그에 쓴 일기와 사진 때문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에 매점 사장은 혼란스러워하고 그날 커피를 산 사람이 피고인입니까? 아니면 저기 계신 신미경 씨입니까? 기억이 잘... 바로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아니, 저 기억납니다. 저 해골 목도리. 아니, 맞습니다. 이 여성분이 맞습니다. 매점 사장이 진술을 번복해버린 거죠. 왜 거짓말을 하세요? 제가 샀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시냐고요? 이에 한순간에 재판의 흐름이 뒤바뀌는데 위기에 빠진 서재인은 뾰족한 수를 궁리 중인데요. 가만히 있자. 이게 어제 영수증 어디 갔지 이거? 바로 이때 네? 이게 매일매일 써야 하는데 몰아쓰다 보니까 가급 영수증을 모아둘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 서재인은 사무장의 말에서 결정적 힌트를 얻고 급기야 서재인은 직접 변론에 나서는데 신미경 씨, 당신은 사건이 일어난 시각 버스 정류장에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근거는 매일 블로그에 쓰는 일기인데 저는 그 일기를 지난 5년치 모두 읽어봤습니다. 맞습니까? 네. 조사해보니까 여기 뿅가리 분식점은 그날 정기 휴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의 블로그엔 더러 날짜가 잘못 적힌 글들이 있었어요. 2018년 2월 18일 유치원 졸업식을 마치고 나온 아이와 부모를 보았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 라고 쓰셨는데 확인해본 결과 이 유치원 졸업식은 이틀 전인 2월 16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증인이 날짜를 착각했을 가능성에 승부수를 둔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건 당일 버스 정류장에 계셨던 게 확실합니까? 혹시 하루 전이나 하루 후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나 아니요, 확실합니다. 네? 다시 한번 동생한테 확인했더니 분명히 그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 법정에 같이 왔습니다. 이에 드디어 괴테가 나서는데요. 파워블로거의 심판, 범죄의 알리바이를 뒤집다. 이 기사가 나고 증인의 블로그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변호인, 요지가 뭡니까? 인간의 기억은 욕망 때문에 가끔 의도적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블로그를 이용해 증인이 동생분과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괴테는 증인 남매가 블로그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이야기를 막 지어내진 않습니다. 제 증언이 이 재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하지만 연이어 사업의 실패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저기 계신 동생분도 같은 생각일까요? 날짜와 시간 보이시죠? 신미경 씨는 동생의 차를 타고서가 아닌 혼자 걸어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기 신미경 씨가 착용한 목도리는 해골 모양이 아닌 빨간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괴테는 완벽하게 증인의 허점을 꿰뚫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서재인은 쐐기를 박을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는데 이건 경찰서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를 통해 입수한 당일의 진술 녹화 기록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진술 녹화 자료에 자동으로 찍혀 나오는 경찰서 이름과 날짜와 시간입니다. 바로 봐봐! 내 같은 놈들 상대한 지가 자그마치 30년이야. 난 딱 보면 알아. 감히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까지 드러나며 김병태의 무고함이 입증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서재인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돌려보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바로 김병태와 비슷한 남자가 찍혀 있었던 건데요. 왜? 살인자 풀어줬을까봐 겁나? 설마 아니죠? 아니겠죠? 살인자건 아니건 상관없어.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거든. 검찰 측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지. 그래서 무죄가 된 거고. 그게 법이야. 그럼 진실은요? 우린 신이 아니야. 그저 변호사일 뿐이라고. 진실이 뭔지 알 리 없. 하지만 괴테는 진실 따윈 관심조차 없는 듯했죠. 네 스스로 찾아봐. 이에 서재인은 사건 현장을 다시 찾는데 그럼 내가 직접 하지 뭐. 사건의 해답은 늘 현장에 있다. 안타깝게도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없고 경찰이 바보도 아닌데 뭐가 있을 턱이 없지. 바로 그 순간 땅에 떨어진 라이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건 바로 CCTV 속 남자가 갖고 있던 라이터였죠. 그리고 서재인은 자체적으로 재수사에 들어가는데 어디서 이런 쓰레기들을 잘도 모아왔네? 뭘 믿을지 찾으라면서요. 뭐 경찰에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죠. 설마 너 이거 사건 현장에서 사무장님! 사무장님! 예. 선생님. 이거 다 갖다 버리고 이 삐약삐약도 당장 해고 왔어.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사건이 배당됩니다. 자, 두 분 선생님 모두 진정하세요.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밤 퇴근하던 한 남자에게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돼지꼬리를 엉덩이에 달고 다니던 남자가 그만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꼬리를 왜 달고 계셨던 거죠? 회사에서 시키니까 그랬죠. 그렇습니다. 남자가 다니는 회사엔 특이한 방침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회사가 육가공 회사거든요. 근데 3년 전에 사장 바뀐 후로부터 이런 걸 자꾸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도요. 처음엔 창립기념일에 이벤트성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회장님 마음에 들었는지 이벤트 기획한 오상무가 사장 승진을 했죠. 그 뒤로는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에 직원들 모두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죠. 아빠? 민수야. 우와, 민수 아빠 돼지다. 저거 봐.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억울함 꼭 풀어드릴게요. 이건 상하 관계를 이용한 직권 남용에 부당 노동 행위까지 해당되니까요. 그러나 괴테는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합니다. 함부로 쓰레기 주워오더니 사건까지 쓰레기거리로 받아왔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요. 일의 가치는 보상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거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날 고용할 자격이 없어. 바로 턱없이 모자란 수임료 때문이었는데요. 선생님이 반대하셔도 전 이 일 꼭 수임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네, 서재인 변호사입니다. 네? 다른 변호사요? 아닙니다. 네, 저도 응원할게요. 의뢰인 측에서 돌연 의뢰를 취소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말한 변호사한테 연락해봤어? 알아봤는데 완전 초짜예요. 그런 애송이한테 맡겨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바로 서재인이 초짜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죠. 이어서 서재인은 괴테를 따라 새로운 의뢰인을 만나러 오는데요. 그럼 그렇지. 저 놀리신 거죠? 역시 맡기로 하셨군요. 이곳은 다름 아닌 대성그룹의 사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괴테가 맡은 의뢰인의 정체는 바로 대선 육가공 대표 오칠수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직원 측이 아니라 사측이었죠. 저 직원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는 물론이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시겠군요. 걱정 마시죠. 인터넷의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이에 따르는 회사 이미지 실추로 인한 영업방해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이 말에 양심 있으면 어떻게 사측을 변호하냐고요. 양심이 밥 먹여주나? 입 꾹 다물어.
맘 푹 놓고 기다리시죠. 저 직원들이 잠꼬대 한마디 못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서재인은 절대 사측을 변호할 수 없다고 하고 암튼 전 못해요. 안 한다고요. 이때 사무장이 서재인에게 또 다른 사건을 맡기는데 다른 의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조건이 있었으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그토록 경멸에 맞지 않는 대선그룹과는 꼭 참석할 것.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유야 차차 알게 될 것. 받아들이죠, 그 조건. 한편 BNG에서는 여전히 괴테를 담글궁리 중인데요. 갑질이니 뭐니 지금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잖아. 그런 재판에서 이게야 괴테 그림이 찍소리를 못하지. 여론의 관심도 다들 직원들 편으로 돌아선 것 같고 대표님 말씀대로 강변이 맞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재판까지는 못 갈 겁니다. 이때 강기석이 예상치 못한 전략을 제안합니다. 대리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실제 수임이야 서재인 씨가 했지만 결국 고태림 사무소 이름이 걸린 일이에요. 바로 괴테가 아닌 서재인부터 무너뜨리려는 거였죠. 하긴 이기기만 하면 치명탄 아니더라도 그놈 자존심에 스크래치는 되겠지. 너. 그보단 데미지가 훨씬 클 거예요. 그 업계에선 고태림이 졌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리고 대선 쪽은 윤상구 변호사한테 맡기시죠? 그리고 대선그룹 사건은 윤변에게 토스해버려요. 다른 쪽에 신경을 더 쓸 겁니다. 그런 방심이 윤상구 변호사한테 기회가 될 거고. 예, 대표님. 예? 아, 제가요? 저 윤상구인데요. 예! 봉고세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윤변은 괴테에게 당한 그동안의 수모를 갚기 위해 이를 갈고 안녕하십니까. BNG 로펌 에이스 변호사 윤상우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부당한 발령 철회 및 원직 복직, 그리고 이따위 애들 장난 같은 동물 흉내 금지! 또한 그간의 사생활 침해와 인격 모독, 그리고 업무상 상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마지막으로 부당한 노동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현 경영진 퇴진입니다. 역시나 괴테 또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 대선 육가공 350명의 직원 중 이번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고작 40명. 나머지 310명의 직원들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메꿔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동료들이 실직자로 길바닥에 나 앉아도 전혀 상관 않겠다는 거죠? 이에 노조 측도 점점 술렁이기 시작하는데 일단 복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회사 어려워지면 아까 그 변호사 말대로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자 괴테는 거침없이 밀어붙이기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후 복귀하지 않는 직원들은 모두 퇴사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때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도 애들이 아직 어려서 죄송합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괴테의 말에 흔들리고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목까지 일해야 되냐고. 그럴 바엔 차라리 같이 파업하는 게 손해 안 본다면서요. 노조는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하죠. 썩은 사과의 법칙. 단 하나의 썩은 사과가 순식간에 사과 상자 전체를 썩게 만든다. 바로 그 순간 윤변이 최후의 반격을 시도하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오 대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전부 충성심의 부하 직원들이 한 것이라고 발뺌해왔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본사에서 열린 그룹 사장단 회의록, 이 서류를 보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물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재교육시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또한 모두 괴테의 시나리오 안에 있던 일이었어요. 그 사장단 회의가 있기 한 달 전 구제역과 조류 독감으로 대선 육가공의 매출은 반에 반토막 나고 회사는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이 서류는 당시 본사에서 내려온 직원들의 구조조정 명단입니다. 이 외에도 150명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다. 왜냐? 저 회의록에 적혀 있는 오 대표님의 제안 때문입니다. 동물 흉내를 내서라도 위기를 타개하겠다. 그러니 제발 가족 같은 직원들만은 지켜달라.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장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며 불며 매달렸던 겁니다. 괴테는 판세를 단숨에 뒤집어버리고 당시 사장단 회의에 들어가던 오 대표님의 사진입니다. 이어서 괴테는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직원 대표를 맡고 있는 윤기영 씨. 오 대표가 퇴진하고 자신이 대표가 되면 과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고 이태성 전무한테 약속받으셨죠. 그래서 박기승 씨가 다치자마자 주동한 거고.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정말이라고! 이렇게 괴테는 언제나 그랬듯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죠.
한편 서재인이 맡은 사건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번 사건은 뭔데? 미소 한번 가볼게요. 미소. 행복하게 웨딩 촬영 중인 예비 부부. 저기 누구세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의문의 남자. 저 최현지 씨와 사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남자는 자신이 예비 신부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고 이제 우리 그만 솔직해져요. 어차피 각오한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소름 돋는 프로포즈까지 시전하는데 현지 씨,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바로 이 남자가 서재인의 의뢰인이었습니다. 저도 왜 고소를 당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원고인 최현지 씨는 홍민철 씨가 웨딩 촬영장에 나타난 행동 때문에 파혼의 위기를 맞이했고 겨우 다시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어차피 하기 싫어했어요, 그 결혼. 서재인은 최대한 빨리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죠. 원고 측에서 제기한 사실 전부 인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걸로 진행해도 되겠죠? 그러나 괴테는 끊임없이 서재인을 긁어대고 내 머릿속엔 이미 4570까지의 이기는 방법이 떠올랐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주의에 퐁당 다이빙에 허우적거리는 너한텐 절대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누가 패배주의에 빠졌다 그래요? 버스에서 여자 엉덩이 만진 놈이 변호해달랬어. 싫거든요? 바로 이때 괴테가 서재인의 전곡을 찌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편견. 거기 갇혀서 넌 판사도 아니면서 네 의뢰인한테 이미 판결을 내린 거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사무소에 있는 한 절대 지지 마. 지는 날엔 그 즉시 해고야. 그런데 괴테가 이토록 서재인을 쪼아대는 이유가 있었으니 서변 사건에 신경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그렇습니다. 괴테는 서재인의 상대를 미리 알았던 거죠. 한편 서재인은 편견 없이 의뢰인을 대하기로 하는데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재판날 뵙죠. 왜 갑자기 달라지셨죠? 그날은 왠지 저를 안 믿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보고 변호사를 바꿀까 생각했어요. 아, 네. 그대로 할래요.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도저히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고 혹시 진심으로 부탁하시면 선생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서재인은 눈 딱 감고 괴테의 도움을 청하기로 하는데 아, 저기 선생님. 싫어. 이때 가만히 있던 화분이 깨져버립니다. 아니 이게 왜 깨졌죠? 어디 부딪힌 것 같지도 않은데? 아, 이거 불길한 징조야. 이어서 알 수 없는 불길한 징조가 계속되죠. 또 왜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BNG 군단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곧바로 서재인과 강기석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괴테는 원인 모를 불길한 징조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괴테와 악연이 깊은 도판사의 등장이었죠. 일단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지 아니면 원고 측 주장대로 피고가 혼자 오해하고 있는지가 쟁점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원고 측 진술부터 시작하시죠. 이어서 강기석은 피고인을 일방적 스토킹으로 몰아가는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이해 못한 사랑은 오히려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 증언까지 보태는데 피고 홍민철 씨와 대학 동창인 김나영 씨는 홍민철 씨가 3개월 동안 밤마다 집 앞에서 기다려 공포감을 느꼈고 김나영 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이벤트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홍민철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분들 3분의 진술서입니다.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피고 측 변론 있습니까? 이에 서재인은 궁지에 몰리고 바로 그 순간 괴테가 알 수 없는 수신호를 보내옵니다. 고릴라. 경위는 뭐합니까? 그러자 결국 괴테는 법정에서 쫓겨나고 말죠. 계속해서 원고의 진술이 시작되는데 전 분명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건지 몰라도 제 옆자리표를 구해서 앉더군요. 원고와 피고의 진술은 첨예하게 대립해요. 분명히 같이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괴테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도판사를 찾아가고 판사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지? 사과를 하려면 네가 해야지. 누구더러 사람 앞에 두고 서류 보기 신고? 갑질은 아주 제대로 배웠네? 예정 생각해서 이번에 이 정도로 그친 걸 다행인 줄 알아. 예정? 앙심이겠지. 내가 너 찾다고 일어나 본데 그거 히스테리야.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거예요. 연수원 내내 나 때문에 2등만 하니까 억울했겠지.
넘지 못할 적이라면 차라리 곁에 두는 게 낫다는 2등짜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리석은 결론에 도달. 나한테 마구 들이댔지. 마구. 한편 괴테의 법률사무소는 살벌한 기운이 감도는데요. 증인을 쳤든 만들든 무조건 무죄로 만들란 말이야. 이기라고. 이러시는 거 전부 기석 씨가 선생님 배신한 것 때문이죠. 제 재판 선생님 복수전 아니거든요. 서재인은 무작정 승소만 따지는 괴테를 이해할 수 없고 아니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글쎄요, 이 강기석 변호사라면 선생님과 싸운다고는 생각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니면 외람됩니다만 이런 작은 민사 사건을 로펌인 BNG가 맡았다는 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지면 선생님이 패소하시면 고태림 사무소가 졌다고 하겠죠. 그제서야 서재인은 강기석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데 혹시 이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어서 서재인은 원고와 피고가 실제 연인이었다는 증거를 찾아 나섭니다. 이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진술서를 쓴 피고의 대학 동창을 만나게 되는데요. 진술서 쓴 이송희 씨 맞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죠. 진술서 내용처럼 홍민철 씨 때문에 피해 입으신 게 사실인가요? 그 사람 완전 변태 스토커예요. 며칠 전 폴라로이드요? 네. 민철 씨가 억지로 찍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몇 장 찍었어요. 원고는 피고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며 이를 걱정하는데 그냥 고소 취하해야 할까요? 의뢰인이 불리해지자 강기석은 피고의 동창을 찾고 민철 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민철 씨를 좋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후회하시나요? 다 제 탓인데요. 그리고 거짓 진술을 하게끔 유도한 거죠. 최현지 씨도 송희 씨처럼 잠깐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자리로 돌아갈 기회마저 잃게 된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강기석은 자신의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강기석은 서재인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는데 피고 쪽에서 모든 것을 순순히 인정하신다면 저희 쪽에서 제시한 보상금은 받지 않겠다는 각서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합의서가 아닌 개인적인 약속이고요. 왜 굳이 이런 걸 그냥 고소 취하하면 되지 않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현지 씨는 그 결혼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이에 서재인의 마음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장 귀하는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 의뢰인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을 인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괴테는 흔들리는 서재인을 호되게 나무라는데요. 저쪽 제안이 우리 의뢰인한테도 유리하다면 적어도 고려해볼 수 있죠. 유리하다고? 혼자 누명 다 뒤집어 쓰고 스토커 행세하라는 게? 아무리 사랑했어도 상대 결혼 회방 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지난번 살인 사건 때는 무죄가 확실하다고 자기 인생 18년도 다 내던지더니 지금은 너무도 명확하게 유죄로 보여? 이 각서 아무래도 받아들여야겠죠. 서재인은 의뢰인을 믿고 끝까지 가보기로 합니다. 민철 씨, 매일 최현지 씨를 집까지 바래다 주셨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혹시 이 사람들 보신 적 있나요? 매일 밤마다 여기 앞에 지나갔거든요. 글쎄, 그 낯은 익은데 이름은? 여자분은 최현지 씨고요. 네? 최현지? 그런데 동네 세탁소 사장이 원고의 이름을 듣고 화들짝 놀라요. 아니, 세탁소는 비주가 죽겠는데, 어? 한 달 동안 안 찾아오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나중에 잊어버리면 난리 칠 거 아니야? 가져가. 그게 아니라요. 이게 최현지 주머니 들어있었던 거. 그리고 이때 결정적인 물건이 나타나는데 그건 바로 피고의 무고함을 증명해줄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어요. 유감이네요. 저희 제안 거절하신 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전 재판만 생각하려고요. 곧이어 재판이 시작되고 사랑까진 아니라도 홍민철 씨에게 마음의 여지를 주셨고 홍민철 씨가 오해할 만한 행동들을 하신 건 아닙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원고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이에 서재인은 비장의 무기를 꺼내드는데 최현지 씨. 바로 그 순간 그만요. 민철 씨. 충분히 됐습니다. 저 이걸로 만족해요. 피고는 사랑하는 여자를 자신의 방식으로 지켜내죠. 죄송합니다. 저 혼자 멋대로 오해해서 두 분의 결혼식에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재판을 마친 피고는 원고와의 인연에 종지부를 찍고 이때 누군가 버려진 사진을 줍습니다. 같은 시각 BNG 측은 승소의 기쁨에 취해 있었는데요. 저희 BNG의 유망주 강기석 변호사가 고태림 사무소를 처참하고 무자비하게 이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모두 여기 계신 대표님의 지도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그런데 이때 서재인 변호사의 승소와 패소는 고태림 사무소와는 무관함을 알립니다. 괴테는 바로 서재인을 손절쳐버립니다. 그리고 괴테는 강기석의 뒤통수를 후려버리는데 축하해. 선물. 그건 바로 재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와일드카드였죠. 결국 강기석은 또 한 번 괴테에게 패배한 겁니다. 그러나 강기석은 BNG 최고의 유망주가 되고 저 박수 받을 일 한 적 없는데요. 아니지, 그 정도면 충분히 했어.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재인은 강기석과 마주치는데요. 승소 포기한 거 아깝지 않았어요? 전혀요. 설명할 순 없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배웠거든요. 소중한 거 그런가요? 저도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굳이 BNG에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한테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로펌 들어가셨어도 됐잖아요. 그거는 사실 강기석은 괴테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선배만이 날 증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태림의 제자가 아닌 변호사 강기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이에 괴테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 너무 이기적이었다, 그죠? 아니요. 저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아무튼 졌습니다. 깨끗하게. 한편 서재인에게는 희소식이 들려오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래픽 복원을 부탁했습니다. 힘들게 성공했답니다. 이거 아니죠? 병태 아니죠? 예, 아닙니다. 바로 알바생 살인사건 현장에 있던 남자가 김병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래요. 진범이 병태 아니래요. 아 이제 쓰레기 주워올 일은 없겠고. 이에 서재인은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괴테의 사무소에는 새로운 의뢰인들이 찾아오는데요. 락앤롤 충만한 이들의 정체는 바로 유명 가수에게 곡 표절을 당한 락밴드였습니다. 난 보컬을 맡고 있는 안드로메다 소피아. 난 기타를 맡고 있는 장구 앙토니오. 차라리 타이타닉 디카프리오나 천왕성 해서웨이라고 짓지 왜? 우린 자폭하는 영혼이란 밴드로 활동 중인데 내가 만든 노래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았다면 누구한테요? 그런데 그 상대는 바로 유명 작곡가 제임스 박과 인기 걸그룹이었죠. 네버 드림.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팬 여러분들 사랑해요. 이에 괴테는 의뢰를 바로 빠꾸시키고 나가. 기껏 아이돌 노래 한 곡으로 무슨 소송? 겨우 애들 코 묻은 돈 몇 푼 벌자고 매달리는 하찮은 사무소가 아니야 여긴. 나가. 나가란 말 안 들려? 하지만 이때 스윗걸즈라면 지금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에서도 엄청나게 인기 있는 그룹이죠. 판매량만 하면 수백만 장이라 들었는데. 괴테는 곧바로 돈 냄새를 맡는데요. 자 이번만 특별히 맡아보도록 하지. 제임스 박의 명성 때문에 화제가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연예계 인사들 수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괴테는 사무장의 말대로 낙수 효과를 노리고 사건을 수임하기로 합니다. 일단 수임하도록 하지. 착수금은 필요 없어. 안 받으신다고요? 대신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금액의 절반을 성공 보수로 받도록 하지. 이번엔 제대로 이겨야 돼. 그러나 공교롭게도 상대는 BNG 로펌이었어요. 물론 방 대표님이 이번 건 맡아주시겠죠?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 이에 윤변은 괴테와 서륙전을 원하는데 어디 보자. 윤상호 30명 중에 25등. 정변 준비시킬까요?
상대가 괴테야. 방 대표는 이번에야말로 괴테를 끝장내려 합니다. 통할 것 같아? 이거 BNG에서 보내온 우편물입니다. 그리고 괴테를 겨눈 칼날의 정체는 바로 강기석, 그 희생양이 기석씨네요. 드디어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찢어지는 가랑이를 볼 수 있게. 결국 성사된 빅매치 앞에서 괴테 또한 심기일전하죠. 잠깐의 승리감도 허락할 수 없으시죠? 드디어 재판 당일 박남봉 씨가 작사 작곡한 곡 루나스타는 안드로메다 소피아, 본명 손혜정 씨가 작사 작곡한 곡 크레이지 러브인 안드로메다의 표절로 생각되므로 음원 판매 및 그 밖의 모든 판매를 금지하고 전체 수익의 70%를 지급할 것을 박남봉 씨와 디팍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요구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29억 5천만 원입니다. 괴테는 비슷한 가사를 예로 들고 루나스타의 한 소절 별도 달도 콕콕콕 따다줄게. 그리고 크레이지 러브인 안드로메다에는 별도 달도 노노노 필요 없어 안드로메다 우주로 싹 날려버린 새빨간 사랑의 피고로 모두 있는 그대로 베껴 쓴 겁니다. 가사뿐만이 아닙니다. 멜로디 역시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서재인이 등판하는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별도 달도 콕콕콕 안아줄래. 서재인의 노래 실력은 되려 괴테의 변론을 망쳐버리죠. 두 노래의 멜로디 유사성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함수 그래프입니다. 거기다가 강기석의 반격은 빡세게 들어오는데요. 공통되는 비율을 산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걸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33.7%. 즉 두 곡에서 공통되는 선율은 고작 3분의 1뿐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슬슬 괴테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박은 표절 의혹을 강경하게 부인하고 그럼 곡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네버 리슨. 당연하죠. 제가 한 번 들은 곡은 저도 모르게 기억하거든요. 바로 그 순간 계속해서 강기석은 창작의 유사성이 허용되는 예시를 드는데 이 두 곡은 모두 같은 테마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 창작이란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들었던 자장가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본인이 들었던 수많은 음악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탁. 급기야 의뢰인들은 법정에서 깽판을 치고 결국 재판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때 윤변이 서재인에게 무언가 은밀하게 찔러줍니다. 너 나한테 빚진 거다. 그리고 그 즉시 BNG에서 윤변의 자리는 사라지는데요. 뭐야? 왜 안 돼? 내놔! 윤변이 서재인에게 건넨 자료는 바로 표절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던 거예요. 54%가 표절이네. 표절. 이에 강기석은 예상치 못한 묘책을 떠올리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인터뷰 한번 하시죠, 선생님. 그건 바로 스윗걸즈를 이용해 여론전을 펼치는 거였죠. 노래가 누구 거냐고 하면요. 바로 팬 여러분들 모두의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돈이나 달라고 하는 건 팬과 노래에 대한 오독입니다. sad. 이 스윗걸즈라는 아이돌 그룹 팬들이 올린 글들입니다. 강기석의 작전은 제대로 통했고 돈만 밝히는 더러운 변호사부터 죽여야 한다? 사무실로 쳐들어가자. 헉! 선생님 여기 약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스윗걸즈 팬덤의 테러가 시작되는데 그깟 돌멩이 하나에 겁먹을 거 없습니다. 과연 괴테는 불리한 여론을 뒤집고 강기석과의 맞다이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나오실 겁니까, 선배님?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JTBC 드라마 리갈하이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입니다. 돈으로만 움직이는 천재 변호사 고태림과 정의를 위해서라면 18년 노예 계약도 마다하지 않는 열혈 변호사 서재인의 케미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진구 배우의 괴짜 천재 연기와 서은수 배우의 열정 넘치는 연기가 돋보였고 두 배우의 티키타카가 환상적이었습니다. 승률 100%라는 무패 신화 뒤에 숨겨진 고태림의 과거, 그리고 그를 끌어내리려는 스승 방 대표와 제자 강기석의 치밀한 복수극이 점점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법정 드라마의 쾌감과 함께 통쾌한 한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제대로 정주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